동생에게 왕위를 내어준 양녕대군. 오늘은 이 제목으로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이방원의 장남으로 태어난 양녕대군은 10세에 이제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왕세자에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 13살 때,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이겠네요. 김한로의 딸과 혼인을 하지요. 하지만 성인으로 접어들면서 양녕대군은 탈선을 하게 됩니다. 주로 여색을 밝히는 쪽이었는데요. 주변인들은 여색을 밝히고 사냥을 좋아하는 세자에게 미녀와 새 있잖아요. 매를 바쳤다가 탈로나 유배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어리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기 어리를 그려봤거든요. 여기는 양녕대군이고요. 곽선의 첩이었던 어리와 세자는 간통을 합니다. 이에 아버지 태종은 아주 크게 분노를 하죠. 그러자 세자는요, 개가 천선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종은 용서를 했어요. 물론 이 맹세 부분은 뒤에 나오는데요. 병계랑이라는 당시 다른 사람이 아주 멋진 글로 대타로 이제 사과를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거짓된 맹세라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세자는 어리를요, 또 다시 불러들이고 이번에는 아이까지 갖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태종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났겠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세자는 자신에게 내린 부왕, 즉 태종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론을 직접 작성해서 올리면서 태종은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왕세자 양녕대군은 안 되겠어. 세자를 교체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이에 국왕의 심중을 파악한 신하들은요, 여기는 잘못 써졌네요. 신하들은 세자를 폐하라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태종은 결국 양녕대군을 폐하고요.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을 새로운 왕세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이 충녕대군이 나중에 세종대왕이 되죠. 여기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태종의 모습을 보았고요. 지금 이 눈초리는 세종을 충녕대군을 아주 마음에 든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나타난 그림에서 여기 세자 모자를 벗어던지는 양녕대군을 이렇게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폐출된 양녕대군은 강화로 거처가 옮겨지게 되죠. 그리고 당시 태종의 나이가 51세였는데요. 새로 임명된 세자, 즉 충녕대군이죠. 세자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나서 상황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 뒤 양녕대군은 주로 경기도에 살았는데요. 정치적 분란의 가능성을 우려한 신하들이 조금만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막 탄핵을 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세종대왕은 그런 탄핵이나 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애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양녕대군은 훗날 세조의 집권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는데요. 그는 세조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조하고 반대 입장이었던 안편대군의 사사를 강력히 주청해서 관철시켜서 안편대군이 이제 희생되게 되죠. 그리고 6개월 뒤에는 단종의 사사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에도 역시 개입을 해서 단종, 금선대군, 송현수 등의 처단을 강력히 주청했고 이게 윤허를 얻어서 이루어지게 되죠. 물론 이 사람이 굳이 안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통과가 되는 의견들이었겠죠. 왜냐, 세조가 원하는 바였을 테니까요. 그러나 종친을 대표한 양녕대군의 적극적인 발언은 그것의 실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시면 세 조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기 단종의 희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번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종친의 으뜸으로 부상하게 되는 바로 양녕대군을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당연히 세조가 왕이 되면서 양녕대군한테 잘해주는 거는 당연했겠죠. 그리고 양녕대군은 나중에 68세의 나이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의 졸기를 읽어보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성품이 어리석고 고닫으며 살림을 돌보지 않고 활쏘기와 사냥을 즐겼다. 세종의 우애가 지극했고 그 또한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아 시조, 처음과 끝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양녕대군의 무덤을 사진으로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